이번 시간에는 14장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단원 차례에서는 이제 암페어 턴, 그러니까 코일을 그 가문 횟수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필드 인텐시티 H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BH 마그네티제이션 커브, 자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성체를 공부할 적에 보통 BH 커브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히스테리시스 현상. 그 다음에 이제 14-5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일에 또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개가 형성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일의 극성.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 이제 전자석이 되는데 그 전자석의 극성. 결국 N극이냐 S극이냐 이 코일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의 그 응용 예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터,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발전기의 원리로서 전류가 유도되고 그 다음에 그 양단에 유도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에 많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릴레이라는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를 응용한 회로도 우리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암페어 턴, 그죠? 그 코일의 그 횟수에다가 전류를 흘려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토 모티브 폴스, 보통 MMF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감은 횟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일에 감은 횟수와 전류, 그러니까 결국은 암페어 턴이 되겠죠. 그래서 암페어 턴을 우리가 IN 또는 NI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런다? MMF 기자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마그네토 모티브 폴스 이렇게 해서 MMF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자화력 또는 다른 말로 기자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SI 단위에서는 NI니까 그죠? 턴에다가 암페어 그래서 AT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CGS 단위에서는 기자력의 단위를 우리가 길버트 GB 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적에 요거는 이제 코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코일이죠. 코일의 경우 5번을 감았다 이런 얘기예요. 코일의 턴수가 5번. 이쪽은 코일의 경우 턴수가 10번이다. 그랬을 적에 이 위의 회로에서 2A를 흘러주게 되면은 IN이니까 10A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회로에서는 횟수가 10회고 여기다 1A를 가주면은 이제 IN이기 때문에 10AT.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어때요? 같죠. 기자력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드 인텐시티, 자기장의 세기, 심볼은 우리가 H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H는 MMF 기자력을
그죠? 기자력을 그 length, 길이로 나누어지면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암페어 턴을 길이, 메타로 나누어진 게 우리가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암페어 턴 메타는 MKS 단위고 CGS 단위 길이는 우리가 에르스테이시라 그래가지고 OE 이와 같은 심볼을 사용을 합니다. 코일과 같은 자기장 회로의 경우는 길이가 짧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죠. 왜냐하면 이게 길이를 나눠주기 때문에 길이가 감소하게 되면 이 H가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것이 말로 표현하면 자기 회로의 길이가 짧을수록 그 회로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는 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암페어 턴을 뭘로 나눴다? 이 길이로 나누기 때문에 길이에 반비례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암페어 턴의 경우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A번 회로가 이제 코일의 경우, 코일의 그 기자력이 1000AT고 B번, C번도 기자력은 똑같이 1000AT.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일 가운데에다가 전류를 가해진 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A번 회로와 BC와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가 요게 없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아이온 코어라고 합니다. 철심이라고 얘기하죠. 철심.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게 공기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에어코어, 공심이라고. 공심. 그리고 이 B와 C의 차이점은 이 아이온 코어의 길이가 여기 1m지만 여기 2m.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A번, B번, C번의 차이가 뭔지를 일단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냐? 우리가 필드 인텐시를 한번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B번과 C번의 경우는 이 길이가 2배니까 반비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BC를 따지면은 우리 B번이 C번보다 2배가 더 큰 걸 뜻하죠. 그래서 철심 코어, 그러니까 아이온 코어인 경우는 B번의 경우는 이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자개의 세기가 1000A 턴 메타지만 이 C번의 경우 자개의 세기는 이게 2m니까 2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500A 턴 메타 이렇게 자의 세기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의 경우 자개의 세기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이 B번의 경우가 자가의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투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율은 자기장을 집중시키는 능력.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나왔는데 투자율이 높은 물질은 자속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그 자기의 세기 H에 대해 큰 자속 밀도 B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가 자기의 세기가 같도록 이 투자율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뮤가 다 각기 그 재료에 따라서 그 고유의 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속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속 밀도 B와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H와의 관계식은 어떤 관계식이냐면 B는 뮤 H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단위는 1테슬라는 1A 턴 메타를 의미를 합니다. 물질의 경우 이제
우리가 투자율 값이랑 자기의 세기를 하면은 이렇게 H를 증가를 하게 되면 H를 증가하면 B는 뮤 H이기 때문에 H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게 됩니다. B도 증가하게.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마냥 증가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어느 값, 어느 특정한 값 이상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자속 밀도가 이와 같이 뭐가 된다고요? 포화.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츄레이션. 그러면 이 크기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B는 원래 뮤 H에서 이 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포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 값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되면 얘도 증가가 되는데 얘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뮤 값이 어느 정도 값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가 감소가 되는 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BH 이제 자화곡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상의 세기 H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 밀도 B가 그러니까 여기는 H죠. H.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BH 자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B는 뮤H에 의하면 이 H가 증가하면 자속 밀도가 이와 같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뭘 하고 있다? 세츄레이션, 포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면은 턴이 100번 감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0.2m인 코일에 이제 전류를 인가해 주면은 이와 같이 이제 커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BH 자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는 외부의 자력에 발생하는 자속 밀도가 그 자력의 증가 감소를 뒤쳐져 따라가며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하고 또 히스테리시스 로스 손실은 교류조의 방향이 이제 교본이 되죠. 빠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자의 쌍극자가 자력의 변화를 뒤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로 인해 가지고 소비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철과 같은 강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손수는 철과 같은 연자성체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자성체일수록 뭐가 크다?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로스를 그래프로 한번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이와 같은 그림을 이제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물질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개를 가하죠. 그죠? 자개를 증가하게 되면은 이 자속 밀도가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일단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 포화가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맥시멈 값을 가져서 이 위치에서 자개를 이제 줄입니다. 자개를 줄이게 되면 1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로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제로가 안 되고 이렇게 뒤처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자개가 0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가지고 제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속 밀도는 0이 안 되고 이와 같이 0.6이라는 수치를 가리키게 되죠. 이런 현상을 이제 히스테리시스라는데 우리가 0.6 이렇게 제로가 되는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요 BR. 그죠? BR을 뭐라 그런다? 잔류 자속 밀도라고 그런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제로로 가기 위해서 자개의 전류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증가시켜.
반대로 증가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돼서 이제 0인 지점이 되는데, 이 0인 대진 지점에 H값이 원래 제로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HC값, 마이너스 HC값을 뭐라 그런다? 코어시브 포스, 보호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방정을 쭉 하다 보면 역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증가 안 되죠. 여기서 다시 포화가 일어나죠. 포화가 일어나. 포화. 그래서 다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인가되면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제로가 안 되고 지난번처럼 여기처럼 이제 보자력이 생기고 다시 증가하면 이와 같이 여기 HC가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지만 이 자개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때마다 어떤 그래프? 이와 같이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히스테리시스 루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고, 그 자성체의 자기적인 성질을 완전히 없애려는 거를 우리가 자기소고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아까 얘기한 BR을 뭘로 만드는 거? 제로로 만드는 걸 우리가 자기소고 또는 디가우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를 점점 줄여가죠. 그래서 교류전류를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교류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나서 자기장과 자성체를 멀리 떼어놓거나 전류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죠. 그 다음에 자성체에 가해지는 자기력을 더욱 약하게 하면 루프가 점점 작아지므로 전류 자성 밀도를 뭘로 만들 수 있다?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기 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적인 성질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디가우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디가우싱의 예는 칼라 TV의 칼라 형성관의 금속 전극이고,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에 요새는 사용하지 않죠. 전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자기 테이프에 기록, 녹화를 했다가 이 녹화된 신호를 뭐 하는 거? 없애는 거를 우리가 자기 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현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도체에 전류를 우리가 흘러주면 그 도체 주위에 뭐가 형성이 된다? 자개가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직선 도체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코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직선 도체, 코일,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직선 도체. 그러니까 도체가 구부러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직선 도체라고 하죠. 이 직선 도체, 그러니까 이런 도체, 직선 도체, 이게 도체예요. 도체. 여기에다가 전류 I를 이렇게 흘러주면 이 주위에 뭐가 형성이 된다? 자개가 생성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이 주위에 자개 또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직선 도체에 발생한 자기는 어떤 모양이에요? 원 모양이죠. 원문. 그래 도선의 축과 어떻게? 도선의 축과 수직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수직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평면 안에 위치한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죠. 흘러가는 방향 쪽을 바라보면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게 된다. 전하가 도체 속으로 흐르는 경우에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형식으로든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드린 직선 도체에 전류를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른손 방식, 라이트 핸드 룰에 따라서 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지손가락을, 이게 직선 도체입니다. 이 직선 도체에 뭐를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준다. 그 이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놓고서
이 도체가 있다면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체를 잡게 되죠. 이게 도체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 요 손가락 방향, 나머지 엄지를 뺀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이제 자기장 방향으로서 어떻게 된다? 그죠? 원의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손 법칙은 모터 액션이고 이 같은 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이 중요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도체죠. 도체. 그래서 여기 도체에 일렉트론,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실제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도체에 실제 전류는 이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 이 전류 방향이 여기에 엄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엄지. 그렇게 됐을 적에 이 도체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이렇게 요 손가락대로 이렇게 원 회전 운동을 하겠죠. 요것이 이제 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볼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와 같이 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체의 앞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 되고 이 뒤편 쪽에서는 반대로 이런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컴파스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앞쪽에 이쪽에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요 위쪽이 N우구 이렇게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침판을 이 뒷면에다가 이쪽 뒷면에다 놓게 되면은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 N극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지자계죠. 지자계의 이제 북극이 이제 우리가 보통 N극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남극이 S극을 지자계. 그래서 지자계인 경우 우리가 컴패스 이걸 넣게 되면 이 북쪽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북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 쪽에 N 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쪽의 반대편에 S 쪽을 가리킨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지만 나중에 어떤 그 모터가 회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체가 두 개가 이렇게 밀접되어 있는 경우 서로 도체 간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해지는 방향이 더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캔슬될 수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거 역시 이제 무슨 법칙을 사용한다?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다. 이게 전류 방향 이쪽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와 같이 회전이다. 이걸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표시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거와 요 X 표시 요거 나는데 요거는 도체인 경우 이렇게 이 도체를 수직으로 놓은 거죠. 우리 눈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놨을 때 요거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전류가 나오니까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이 손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은 자기제 방향이 이게 되는 거. 이쪽엔 들어가는 방향이 때 또 이런 방향이죠. 이거 여러분이 두 개의 경우 여러분의 오른손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검증이 되면 이 두 도체 사이에 보면은 이 방향이랑 그러니까 도체 두 개의 방향의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돼가지고
강해짐을 했어요. 플러스가 되죠. 근데 만약에 얘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다시 한번 보게 이와 같이 한쪽 방향, 그렇죠? 요거는 이제 도체가 나오고 전류가 나오고 흐르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요건 조금 전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죠? 강해지죠.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감쇄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밀치는 청력의 효과가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로 감쇄되면 어떻게 돼? 인력 잡아당겨 어트랙트 현상 어트랙트가 되고 이거는 리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